표현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림이 도대체 왜 얘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을까였거든. 그지? 어정쩡하게 서 있어, 얘가. 그거를 조금 더 주목했으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어제도 잠깐 고민하면서도 도대체 제가 왜 저기 있어? 왜 얘가 이렇게 평행한 선이, 바닥이랑 평행한 선이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떠 있어서 왜 쟤를 줬을까? 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저께는 또 못 찾았던 거지. 그림 그리는 순서를 보면 4분원이 있고요. C라는 점을 잡고 C랑 얘를 이었지 이제. 이 길이를 4루 T라고 줬고요. 그리고 얘랑 수직인 선 이렇게 얘기했고, 얼마만큼 그리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직인 선이 있고, 중간에 AC 호 위에 점 D를 아무데나 잡고 또 X축이랑 평행한 선분을 이어서 만나는 점을 E, 이렇게 잡았을 때 길이를 또 하나 결정해줬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3루트 2라고 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얼마가 되니? 요거 물은 거야, 그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어제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여기가 직각이야. 얘하고 수직으로 선을 그리라고 그랬거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얘가 직각이야.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을까? 4분원 이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원이 있어. 이동 위에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만난 점들이 있겠지. 선을 그리면은. 그럼 그렇지. 지름. 그치. 그치. 얘가 지름이 돼야 되지. 얘를 원을 이렇게 그려서 쭉 더 그려서 여기 반원을 완성시켜 놓으면 이놈의 연장선은 이 지름의 끝점에 와서 닿아야겠지. 그게 그려지다 만 거지, 쉽게 말하면. 그게 보였으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더 쉽게 보였을 텐데, 왜 이걸 생각을 하다 말았을까? 이 EC의 연장선이 지름이 되어야 되고요. 지름 위에 떨어져야 되고요. 이 끝점이. 그러면 요놈이랑 이 삼각형에서 얘하고 요놈은 닮은 꼴일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이 가게 크기는 당연히 같을 거고, 이렇게. 알려준 게 이 길이었단 말이야. 얘를 준 게 아니고. 이 전체 길이를 줬으니까 이 삼각형 전체에서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을 거거든. 이거는 반지름으로 6이라고 줬으니까 이 지름의 길이는 12겠죠? 그리고 얘를 알려줬으니까 이 각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정의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사인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였지? 그죠? 그거는 이제 이쪽 부분을 안 그려져 있었던 부분을 안 봤어도 사인 법칙은 적용할 수 있었어, 우리 어저께. 근데 이제 가게 크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인 법칙도 눈에 훨씬 더 잘 보일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할 게 얘라면서. 이거 알고 있죠? 이건 문제 줬어, 4루t라고. 그리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저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었지. 자, 갖고 있는 게 얘하고 얘는 알고 있고요. 얘를 구하래요. 그럼 삼각형이잖아. 이 삼각형이니까 뭐 이 각에 대한 정의를 하던가, 이 각에 대한 정의를 하던가, 이 각에 대한 정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때도 얘가 필요해. 얘가 원 안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그럼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각의 정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길이는 알고 있고 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거를 그려놨으면은 요거를 정리했으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 이렇게 가겠네. 라는 게 당연한데, 그거 안 그려놓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문제 풀 때 선생님도 집에 가서 선생님도 이거 좀 고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풀었던 내용들을 싹 지우고 그냥 또 문제만 두고 다시 봐. 문제만 다시 보는 거야, 문제만.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갈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 이걸 봤으니까 이제 이거를 봐서 아, 이렇게 풀면 되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찾아갈지를 시험장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내용 싹 지우고 또 문제만 넣고 다시 보고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도 또 안 보이는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그 교재인데. 다른 교재? 걔는 뭐야? 이거 기출을 모아놓은 그런 건데. 기출 모으는 거면 마더통에도 있을 텐데? 없었어가지고. 그래? 60번. 이게 뭔가 어찌저찌 구하긴 구하는데 이게 뭔가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n의 개수가 2? n이 뭔데? 아, 밑에 있구나. 이놈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 이걸 만족하는 n이 2개 있다고? 이를 만족하는 n이 2개 있다고? 이쪽에다 써봅시다.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뭐 흔한 이차함수예요. 아래쪽 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은 개수가 2개가 있대. k 값을 구해라. 루트 3의 fn제곱 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놈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하면 쓸걸? 이걸 다 곱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9다. 자, 얘를 만족하는 n은 2개가 나와야 된대요. 요런 표현은 지수 표현에서 흔히 쓰이는 편이죠. 요거 우리가 구분할 때 A의 n제곱근 이렇게 공부했었을 거야, 그지? 교과 과정에서 다룰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런 거 다루면서 공부했을 텐데 A의 여기가 뭐 보통 n이었거든? 이렇게 헷갈리게 쓰는 거야. n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는 n을 여기다 두고 다뤘었는데 그 문자가 일로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지. 불편한 거지. 자, 어쨌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을 때 우리 요 A라는 문자는 어떻게 다루고 n이라는 문자는 어떤 기준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공부했었거든. 요 A는 어떻게 나? 그죠? 얘는 부호를 판단해야 되고 n은 요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다뤘던 거야. 근데 이놈이 얘를 만족하는 실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나오려면 그죠? A는 양수여야 되고 얘는 짝수여야 되지. 맞네? 짝수? 그리고 이건 양수겠네? 미수가 양수이고 지수가 양수든 음수든 얘는 무조건 양수지. 얘는 무조건 2개 나오겠네.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는 2, 하나는 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 그렇죠. Y축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나보고 찾으라는 그는 3-3이었던. 아니, 곱해서 얘가 나온다며.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놈은 3하고 -3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 다음 이제 보기까지. 이놈 다룰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x라고 두면, 우리가 찾으려는 놈을 x라는 놈으로 두면, 그 x는 이제 방정식의 근이어야 되는 건데, 그 방정식의 근 x를 어떻게 찾았냐면, 얘를 n제곱하면 a가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다뤘던 거지. 그래서 얘가 짝수였으니까 요게 x의 뭐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런 그림을 그리면 항상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a라는 상수를 여기다 막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점을 봤던 거잖아. 얘도 그렇게 다루는 거야. 우리가 다루려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래. 근데 그 x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그 x는 어떻게 찾아야 돼? 4제곱을 하면 루트 3에 f n제곱이 돼야 돼. 근데 이걸 만족하는 x는 누구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사실 이해가? 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게끔 fn을 정하라는 거야. fn은 이놈인데, 내가 이놈을 숫자 하나로 정하면, 그걸 만족하는 n은, 여기 n 들어갈 거래? fn. 여기 n 들어갈 거래? 내가 얘 전체를 이차함수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얼마가 되는지를 하나 결정해. 뭐라고 쓰지, 여기? 이거 만족하는 것도 좀 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도록. 그러면은, 여기 제곱만 남기고, 양변에 2분의 1 제곱 해주면, 이거 원래 2분의 1 제곱이 있으니까 3에 4분의 fn 제곱, 맞아? 네. 이게 성립해야 되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3제곱해서 이게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2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fn은 얼마? 요게 8이 되는 놈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fn이. 그게 몇 개 나와? 그거 찾는 거네. 이해하겠어? 근데 그게 2개만 있어, 2개가 있어야 된다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래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래. 그럼 이제 요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거야.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냥 마냥 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건 꼭지의 뼈가 2,k죠. 그래서, 여기다 그릴까?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2,k래. 2, 최고차가 1이니까 4, 8, 요 정도로 그릴게요. 이차함수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k야. 만약에 8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놈은 자연수가 아닌 거지. 얘 음수잖아. 네.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자연수로 2개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8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만나는 요 점이 x좌표가 여기가. 이게 자연수로 나와야 돼. 그러려면 2하고 3밖에 없지 않아? 여기가 1이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1 집어넣고 8 나와야 돼. 그지? 네. 1을 집어넣고 8 나오게 만들려면 K는 9인가요? 얼마가 돼야 되니? 그죠? 굳이 한 칸이지. 이차함수는 이 꼭지점에서부터 한 칸 떨어지면 Y값도 한 칸 떨어지거든. 여기서 2칸 떨어지면 Y값은 4칸 떨어질 거고. 그래서 K값은 9가 되면 되겠다. 자연수 조건을 또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 만약에 자연수 조건 없었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죠? 계속 생기니까. K는 그냥 8보다만 커지면 다 되는 거였는데, 자연수라는 얘기가 있어서 특정할 수 있는 거죠. 보통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이지. 그지? 쌤은 이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다룰 때, 물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기본형 위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면은
좌표들을 잡기가 되게 용이해. 오늘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 몇 개 보면서 적용을 시켜볼 건데, 그러니까 그래프는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네. 뭐 이차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다루던 함수여서 우리한테 별로 부담감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딱히 정해놓지 않아도, 이런 기본형이라는 거를 세팅해놓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부담을 안 가졌던 함수예요. 네. 그런데 뭐 그래도 돼. 그렇게 그냥 풀어도 될 텐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가장 기본형으로 두고 대칭으로 못 그리니? 최고차가 양수인 그냥 가장 기본인 함수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항의 개수가 1인 어떠한 2차 함수라도 다 얘를 가져다가 옮겨놓은 거야. 평이동 시켜놓은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가지는 성질을 그대로 평이동만 해서 옮겼을 거란 말이야. 이 그림은 x가 한 칸 움직이면 y는 한 칸 움직여야 돼. 그리고 x가 두 칸 움직이면 제곱의 성질을 가지는 함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요게 2면 꼭지점에서부터 이 y값의 차는 4야 라는 거를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3차 함수나 4차 함수도 이런 게 있어요. 모든 3차 함수는, 홀수차 함수는 점대칭이야. 기본형이. 물론 뭐 걔를 막 뒤틀고 비틀고 해서 점대칭이 아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5차 함수나 7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걔는 우리가 안 다뤄.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이야. 그 대칭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그런데, 그렇지. 변곡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변곡점 중심으로 대칭 관계를 가져, 점대칭. 짝수차 함수는 항상 대칭 축을 가져. 축대칭 함수야. 그죠? 3차 함수는 점대칭을 갖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대칭점을 원점으로 두면 그냥 기함수인 거죠. 그죠? 3차 함수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워봤지. 뭐 2대1 B라든가. 그리고 들어봤죠? 미분 단원을 처음 들어가면서 평균값 정리라는 걸 공부를 해요. 어떤 특정한 두 점을 잡아서 그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얘랑 이었어. 이렇게. 직선을 이었어.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중간에 어딘가 반드시 존재해. 그게 평균값 정리. 그런데 2차 함수에서도 그게 있어. 아무데나 두 점을 잡아. 이걸 이어.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중간에 분명히 한 번 있겠지. 근데 그 점이 2차 함수는 특정돼. 어디로? 중점으로. 기억나? 했던 것 같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중간에 아무데나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두 점을 여기 A랑 B라고 두면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중간에 어딘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이 점의 x좌표는요, 이 점의 x좌표는요, 항상 얘랑 얘의 중점에서 결정이 돼. 중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보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얘랑 기울기가 같은 거지?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을 생각하면요, 그 접선이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도 얘랑 일치.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이거랑 얘랑 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당연하지. 왜?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도함수. 이거 2차 함수는 1차. 그치? 도함수가 1차 함수야. 기울기가 1차식이야. 그러면 수열로 생각해봐. 1차식이래.
등차 수열이잖아. 당연히 간격이 같은 두 점, 세 점을 잡으면 걔는 당연히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이 세 점에서의 기울기는 등차 수열을 이뤄야 돼. 맞지? 또 한 가지, 이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아야 돼. 요 점에서 이 만나는 점까지 하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림으로는 후진데 그림상으로는 후지가 보이는데 이거 같아야 돼요. 요것도 이차함수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접선이 만들어내는 성질이거든. 3차함수는 좀 이따 여기다 할까 그냥. 이차함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인 이차함수를 두고 좌우 대칭으로 두 점을 잡아. 그럼 당연히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겠지. 이때 2차 함수가 가지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은요. 여기에서 점이야. 접선은 이놈의 x좌표랑 이 접선이 가지는 x절편이 항상 2대 1의 비가 돼. 2차 함수의 꼭지점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리더라도 그 접점의 x좌표와 접선의 x절편은 항상 2대 1이 돼. 그 얘기는 얘가 2등분 된다는 얘기야.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은 항상 이 성질을 만족을 해요. 됐어? 요 놈을 계속 찾아가는 방법이 뉴턴이 발견한 근을 구하는 과정이었어. 피카드의 방법, 뉴턴의 방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찾는 거죠. 2차 방정식 근 어떻게 구해? 2차 방정식. 그죠? 그런 공식 쓰거나, 인수분해 하거나. 3차식은? 그죠? 인수분해 먼저 하고, 또 이제 2차식 이하로 끌어내리고 나면 이제 또 근해 공식도 쓸 수 있겠지. 3차식 이상에서는 기본 해법이 인수분해야. 모든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야. 근데 유독 2차식만 근해 공식이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3차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그죠? 이상한 모습이어서 우리가 못 써. 우리가 안 쓸 뿐이지, 그 대수적인 방법으로 근을 구할 수는 있어. 이거를, 누구지? 카르다노가, 라는 아저씨가 만들었나? 하여간 3차식이 있어. 근데 우리가 못 써. 너무 복잡해서. 4차식도 있어. 페라리라는 아저씨가 또 만들었어. 찾았어. 그래서, 있는데, 이것도 3차식도 복잡한데, 4차식은 더 복잡하겠지.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있는데, 못 쓰는 거야. 어쨌든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인지한 거야. 2차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요. 3차식도 존재하고, 4차식도 있대요. 그럼 그 다음 뭐 하겠어? 5차식 찾겠지. 그걸 찾으려고 수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있겠지. 근데 막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벨이라는 아저씨가 띡 나타나갖고, 야, 니네 이렇게 모여봐. 잘 봐. 막 증명을 하는데 대수적인 방법으로는 일반해를 구할 수 없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야. 어디서? 5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3차식이나 4차식이나 또는 혹은 2차식처럼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던 거거든. 근데 5차 이상의 다항식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대 라고 증명을 해버린 거야. 그때까지 막 연구하던 수학자들이 뭐야, 없는 거 갖고 찾고 있었어? 막 허탈해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때 그 증명하는 과정들을 보니 대수적인 방법으로 없다라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피카드라는 아저씨랑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되게 유명한 아저씨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난 기하로 할래? 라고 근을 찾는 과정들을 극한을 갖고 와서 만든 건데 둘 다 되게 익숙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수리논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사용했던 건데, 피카드의 방법은 뭐였냐면 서울대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건데 거미줄 이론이라는 게 있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 여기 y = x가 있겠잖아. 여기에 아무데나 함수값 하나를 정해. x축이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함수값 하나를 정해. 요게 gx라는 함수고요. 이게 y = x라는 함수예요.
합성을 해서 이 y값이 지금 GA일 거 아니야? 네. G 합성 GA를 찾는 거야. 그럼 이제 y 콜 x 위에서 얘를 찾겠지. 여기가 GA겠지. 네. 그 놈을 다시 함수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요 함수가 여기. 요게 G 합성 GA가 되겠지. 이렇게 자가 합성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이 점은요.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또 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 점이 위로 올라가. 그러다가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안 움직일 거 아니야. 네. 그게 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가합성 해나가는 걸 해본 적 있죠? 네. 그죠? 이게 이 그래프가 y 콜 x보다 위쪽 영역에 있는 구간에서는 이 자가합성의 결과는 위를 향해서 움직여. 네. y 콜 x보다 어떤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이 구간 안에서는 자가합성의 결과는 아래쪽을 향해서 움직여. 그런 규칙성이 생기게 돼요. 해보면 y 콜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함수의 근을 찾고 싶어요. 방정식으로 두고. 원래는 함수인데 방정식으로 두고 이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대. 근데 이 방정식이 5차 이상의 다항식이야. 또는 뭐 초월 함수야 막 이런 거지. 그러면 이 함수를 쪼개서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x만 넘기면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얘를 이 두 놈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gx랑 x를 등호로 만족시키는 점이 얘 아니야? 네. 이거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계속 자각성을 해나갔어. 아무데나 점 찍어놓고. 그 점이 어느 점인지 관계없이.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그죠? 어디서 시작하더라도 이 근은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이 근을 못 찾아. 그런 한계가 있어. 요걸 피카드 이론이라고 하고요. 피카드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미줄 이론을 고1 때부터 함수를 공부하면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걸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과정을 나중에 대학 과정 가서 배워. 그리고 이렇게 근을 찾는 건 이제 피카드 아저씨가 고안한 거고, 뉴턴이라는 아저씨는 또 어떻게 했느냐. 뉴턴은 더 유명한 아저씨잖아. 만유인력의 법칙 막 이런 거 찾고, 그지? 뉴턴이라는 아저씨는 또 어떻게 찾았냐면 저거 한 거거든. 근데 쟤는 그 뉴턴의 방법에 아주 일부분을 얘기한 거고, 뉴턴이라는 아저씨는 뭘 얘기했냐면 곡선이 있어. 이 곡선이 가지는 이 근을 찾고 싶어. 이 근을 찾기 위해서 얘도 돼. 이 아저씨도 이 아저씨도 이 위에 점 하나를 잡아. 아무데나. 그리고 접선을 그려. 그럼 여기 x절편 생기겠지? 이 점에서 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생각해. 이 점에서 또 접선을 그려. 다시 이 점에서 또 위로 함수값 이 그래프 위에 점을 또 잡아. 또 접선을 그려. 그때 이 x절편의 극한값은 이 점을 향해서 움직여. 그렇게 x절편을 찾고 그 x절편의 극한값을 찾으면 근을 찾는 거야. 근데 수투에서 이 점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그냥 이 점, 점 하나, 그게 수투에서 나오고,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으로 이 점의 움직임을 일반화시키라고 해. 그러니까 그놈의 실제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기도 할 거고, 아니면 걔를 가지고 무한등비급수 계산을 시켜요. 그거 이제 안 나오죠. 이제 안 나오지.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게 뉴턴의 방법이야.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이 점이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 얘기야. 2차 함수에서는 접선을 그리면 이 접점의 x좌표와 접선의 x절편이 항상 중점, 이 절편이 항상 중점에서 찍힌다는 거. 3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3차 함수면 이게 2대 1의 비가 돼. 3차 함수면 2대 1, 2차 함수면 1대 1, 4차 함수면 그러겠지. 이해되겠어? 여기 원점 꼭지점에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 길이의 비가 항상 n-1 때 n-1 때 1이 된다는 거야. 2차 함수니까 1대 1인 거지. 그러면 요 삼각형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합동인 거지. 그럼 이 길이는 얘랑 같아야 되지. 자, 이제 이 점과 반대쪽에 있는 점을 이어서 얘를 만족시키는 평균 변화를 찾으면 얘겠지. 네. 저기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세 점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될 거예요.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은 점은 여기서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길이는 얘랑 같겠지. 네. 보이겠지? 얘는 좀 틀어졌잖아요. 좀 틀어졌잖아요. 얘도 어쨌든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야. 이대로 두고 푸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거거든.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fx라는 어떤 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그래프와 gx라는 그래프를 다룰 건데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또는 교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찾을 때 두 개 연립하지. 네. 근데 이렇게 fx랑 gx 따로 그려놓고 보지 않아 우리. 네. 문제는 그렇게 주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뭘 다루냐면 fx 이걸 다룬단 말이야. 우린 얘를 다룬단 말이야. 네. 그게 이거 하는 거야. 네. 이해가? 네. 물론 이 직선이 x축이 되게끔 더 많이 내리겠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네. 그 점이 여기서의 점이야. 접선. 이해가? 네.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항상 같아. 맞아? 네. 그럼 되게 재미있는 것도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도 괜찮은데 그치? 더 재밌어. 자, 얘랑 크기가 같다고? 네. 그럼 이제 적분으로 가서 요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봐라고 하면 나는 밑에 있는 삼각형을 구할 필요 없지.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얘랑 같다며.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하라고. 반대쪽은 똑같으니까 안 그렸어. 이 영역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그냥 얘 구해도 되는 거지. 네. 이거 구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적분에서 이 면적도 일반화가 됐었잖아. 해본 적 있어? 요 면적은요? 이것도 일반화가 돼. 그래서 이 사각형 면적에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나타나. 방식일 때. 몇 대 몇일까? 쉬운 거부터 와봐. 자,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아무 데나 좀 잡는 거야, 이렇게. 요 면적은, 이 사각형 면적이 얼마? 2분의 1. 그럼 얘는 얼마일까? (3분의 1이에요) 여기가 요 사각형의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면적비가 항상 2대 1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를 3개로 나눴을 때 얘가 1개라는 거지. 3차 함수면은 2대 1. 2차 함수면 2차 함수면 2대 1. 그래서 전체는 3분의 1. 2차 함수는 3분의 1. 3차 함수면 4분의 1. 오케이? 그거 일반화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일반화는 좀 이따 해줄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은 그냥 얘랑 같은 거지. 응. 얘가 2차 함수였으면, 이거 3분의 1이래.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3분의 1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접선을 구할 필요도 없어. 이 점만 갖고 쓰면 돼. 이 사각형 면적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의 3분의 1인 거야. 이해돼? 그런 내용들을 자꾸 쓰도록 선생님은 요구할 거야. 그래서,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잖아. 맞지?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이걸 알면 시간을 줄여. 그럼 내가 시험장에서 안 틀리고 일반화가 된 내용들을 쓰면 계산 과정을 줄이는데 틀리질 않을 거야. 왜? 이미 일반화된 내용을 적용했으니까 계산 과정을 생략했을 뿐이지 미분이나 적분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녹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안 틀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고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1등급으로 가려면, 만점으로 가려면, 이런 내용들을 자꾸 사용해 가면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정적이어야 돼. 그 부분이 불안하면 만점 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요구할 거야. 문제 풀이 과정에 쓰라고. 요런 2차 함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요거 일반화 해보면 이건 2차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요 함수가 y 콜 ax의 n차라고 줄 거야 그냥.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지?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때 이 영역의 면적을 내가 얘기할 건데 적분은 다룰 줄 알잖아. 그지? 적분 기호는 계산할 줄 알 테니까 여기를 내가 임의로 t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0부터 t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전체 사각형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정말 정의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이 곡선을 그대로 적분해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a x에 n 플러스 1제곱 될 거야. 이렇게 쓰겠죠. 어차피 0 집어넣는 건 의미 없을 거고 7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아래쪽 면적이 지금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래. 이게 결과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이게 결과인데 얘를 해석만 잘 하자는 거야. 요놈을 어떻게 나눠 쓸 거냐면 이렇게 나눠 써도 되겠어? 그럼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이게 사각형의 면적이지. 사각형 면적이 항상 n 플러스 1분의 1로 결정된다는 거지. n차식이면 얘가 n 플러스 1분의 1이래. 그러니까 2차식이면 3분의 1, 3차식이면 4분의 1로 1분화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자꾸 써먹어 버릇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적분은 말이야.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적분하는 과정을 한 문제도 이 적분하는 과정을 안 쓰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이걸 이용하면 적분하는 게 편해서 하는 거야. 굳이 뭐 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다항식에서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뭐 1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래. 적분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다 쪼개서 생각하면 x 세제곱을 이렇게 적분할 거야. 플러스 2 곱하기 0부터 2까지 x 제곱도 적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얘기할 때 이거 쓰는 거고, 얘 얘기할 때도 저거 쓸 거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적분이라는 도구를 안 쓰고 계산법을 안 쓰고 그냥 이 놈의 결과를 바로바로 읽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치? 이 정도 계산하는 게 뭐 진짜 어려워서 뭐 피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 그냥 적분해도 되는데 이런 기하적인 상황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n차 다항식을 다 얘기했어요. 접선도 마찬가지야. 이 접선이 가지는 x절편도 항상 이놈의 b가 n-1 때 1이 돼요. 그것도 증명해볼까? 아무데나 접선 놓으면 돼. 어차피 3차식에서도 쓸 거고, 요거는 적분을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뭐냐면, 접선의 x절편이에요. 요 점. 요 놈의 위치를 일반화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함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준 거야. 일반화 시켜놓고, 이놈 위에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 접선이 가지는 x 절편을 보고 싶은 거지. 됐죠? 요거 이제 미분이네. 자, 그러면 x 좌표가 t면
점의 위치는 t, a, t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돼? 접선이라는 걸 구하려면 접선도 직선의 일종이니까 우리는 점 하나, 기울기 하나가 필요해. 점과 기울기를 가져야 직선을 세우니까, 그지? 점 찾았어, 이렇게.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는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되지. x가 t일 때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니까. 또 미분해서 t 집어넣을 거래. 그럼 a, n 곱하기 t의 n-1제곱. 이게 기울기겠네. 됐나요?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거야. 아니, 접선 구해서 절편 구하면 된다며, x절편. 그래서 접선의 방식으로 세우는 거야, 그냥. 그러면 y 마이너스 a t의 n제곱 이고, 기울기는 a 곱하기 n t의 n-1제곱, 여기는 x 마이너스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절편, y가 얼마일 때 x절편 구할 거래. y가 얼마야? x절편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y한테 0 대입하면 돼. 그리고 x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y한테 0 집어넣을 거니까 이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얘로 나눌 거야. 그러면 x-t가 이것만 남고 얘 나눈 거 쓸 거예요. 마이너스 an t의 n-1제곱 분자는 a t의 n제곱. 그리고 t 넘겨오면 되겠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x는 넘기기 전에 이것 좀 정리할까? a 지울 거고요. t가 n개 있고 여기는 n-1개 있네. 그러면 t는 다 지워지고 이거 하나 남지. 그리고 t를 넘겨올 거야. 그러면 t 마이너스 여기는 남는 게 n분의 1p. 맞아? 또 t로 묶어. 그러면 1 마이너스 n분의 1 t가 되는데, 얘를 또 읽어내는 거지. 얘가 무슨 얘기야? t라는 크기를 n개로 잘라서 n-1번째 자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개로 잘라서 얘는 n-1번째래. 그러니까 이게 n-1 때 1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일반화 되는 거야. 어떤 함수라도 접선은 저렇게 x절편이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요 놈의 규칙이 계속 얘는 2차 함수였으면 계속 중점을 찍으면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3차 함수였으면 2대1 내분점, 3분의 2인 점. 3대2,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으로 계속 찍으면서 가겠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 때 자꾸 적용을 해보도록 하시고, 이제, 3차 함수의 특징으로 갈 거예요. 요건 이제 2차 함수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요거 두 가지는 그냥 n차가 갖는 특징인 거고, 그래서 2차 함수에도 적용할 거고, 3차 함수에도 적용할 거고, 4차 함수에도 적용할 거예요. 지워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쓰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도 또 4차 함수도 이런 짓을 내가 해보고 싶거든.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들이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막 열심히 만드신단 말이야.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힘든 함수를 굳이 막 찾아갖고 다루기 힘들게끔 식을 막 억지로 막 만들고 하더라도 그 함수는 어쨌든 점대칭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3차 함수라면. 맞죠? 그 점대칭인 점을 다시 원점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는 기본형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죠? 그 기본형을 찾고 싶은데 사실은 이건 그냥 특징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고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강사들 이제 교육하는 세미나 같은 게 있어. 그런 세미나에서 이제 이거를 막 얘기를 해주고 같이 공유하고 이랬던 게 벌써 한 10몇 년 돼요.
그래서 대치동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아. 근데 이쪽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직도. 전국에 다녀. 뭐 대치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뭐, 온라인 강의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다 알 거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도 이제 많이 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있다는 건 아는데, 문제를 풀 때 써먹느냐는 거지. 자꾸 써먹어버려 해야 돼.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돼. 그래야 계산도 줄이고, 안 틀리는 숫자들을 내가 이렇게 바로바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야. 3차 함수의 특징 중에, 일단 점대칭인 상태로 일단 그려놓을게요.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의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극대극소를 안 갖는 3차 함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쓱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평균값 정리부터 얘기해보면, 아무 주점이나 잡는데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직선이 접선인 경우. 이 3차 함수의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 성질은 무조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그려도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겠지? 기울기가 0이 아니어도 돼. 뭐 이렇게 접해도 되고, 이렇게 접해도 돼. 어쨌든 이 두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이야.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값 정리를 찾는 거야.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있네? 이 점이 또 일반화가 된다는 거지. 몇 대면? 2대1. 그걸 배워서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이거 반대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점의 위치는 접점에서부터 항상 2대1B를 가져. 됐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0인 이렇게 직선. 기울기가 0이 아니어도 돼.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기울기가 0인 놈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이 여기지. 요 놈과 요 놈이죠. 얘하고 얘를 잇는 기울기야.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어.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야, 이번에. 1대 루트 3의 b가 되는 거지.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요, 이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잇는 이 직선은 당연히 얘를 지나겠지. 이름이 대칭점이니까. 그래서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잇는 요 놈의 기울기와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가파르네. 그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비가 이것도 일반화가 돼요. 항상 3대2가 돼.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잇는 요 기울기가 항상 B가 3대2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서, 뭐, 면적에 대한 정리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성질들을 다 만족을 시키는 가장 기본인 함수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출발하고 싶은 거지. 모든 문제를 다룰 때 출발점이 여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로 옮겨갔네? 뭐, 절로 옮겨갔네? 이거를 늘렸네? 줄였네? 난 그렇게 적용하면 3차 함수를 일정한 툴을 가지고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나오는 함수마다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어쨌든 다 여기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일관성 있게 3차 함수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찾았어요. 아마도 선생님이 열심히 고생해서 찾긴 했지만 이거는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아마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뭐 박사님 수준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나는 몰랐으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찾은 거지. 고등학교 수학을 지도하는 일반적인 강사들 입장에서 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 세미나를 통해서 이거를 접한 선생님들만 알고 있어. 얘를 일반화시킨 가장 기본인 함수는 일단 기함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홀수차만 나올 거야.
이놈이야. 음. 그러면 이 좌표들이 그대로 여기가 얼마야? 실제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지? B가 이건 B 쓴 거예요. 동그라미 친 거는 B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 크기가 실제 루트 3이 아니더라도 이 B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그냥 이 B 자체를 숫자로 만들어 버린 거야. 네. 그럼 요 놈의 위치가 진짜 1이 되는지. 요거 미분해봐.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4니까 그렇습니다. 그지? 길 경전점 1과 마이너스 1거 맞지? 자, 1 집어넣은 함수값 볼까? 1 집어넣은 함수값?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저 위에는 2겠지. 그지? 여기는 좌표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 실제 숫자로 만든 거야. 마이너스 2. 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 집어넣은 기울기. 마이너스 4. 맞지?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이런 일반적으로 3차 함수가 가져야 되는 성질들을 B 말고 다 숫자로 끌어낸 가장 기본인 함수가 얘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다 이걸로 계산할 거야. 그리고 얘가 가지는 성질들을 그대로 이용할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얘로 출발을 했는데 변곡점 중심으로 대칭인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 출발했는데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려놓죠, 보통. 접하게. 그리고 여기 뭐 Y축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Y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Y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Y축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어찌됐든 이 간격은 다 1씩이야. 1. 하나. 여기도. 여기가 2가 되겠죠? 요 간격이 실제 길이로 1이야. 1. 되겠어? 그리고 여기 Y값은 얼마가 될까? 여기 접하고 있다면? 이거 간격 얼마야? 이 간격. 여기 4 돼야 돼. 이런 좌표들이 그냥 나온단 말이야. 계산 안 하고, 우리.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으면, 요 극소점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접하게 놨는데, 이놈의 함수값을 알고 있으면 이 간격은 항상 4가 돼야 돼. 얘가 어디에 있어도 이 그래프가 갖는 극대점의 좌표를 구한다든가, 극소점의 좌표를 구한다든가, 또는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그냥 계산 없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접하는 접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그려. 그러면 이놈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좌표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요놈의 x좌표도 마찬가지로 접점에서부터 2대 1b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함수를 fx에서 이 함수를 뺀 함수를 그려. 그럼 그 함수는 이거잖아. 그럼 다시 또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3차 함수는 기본형을 저걸 쓸 겁니다. 물론 그냥 x의 세제곱도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놈이 가지는 성질은 아까 그 n차 함수에서 가졌던 함수 2개 얘기했던 거 있지? 또 그대로 성립할 거예요. 됐죠? 4차 함수도 좋단 말이야. 근데 4차 함수는 모양이 조금 더 다양해. 이제 5차 함수까지 가면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케이스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4차 함수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잘 안 다뤄. 그리고 수능에서도 5차 함수, 5차 이상의 방식을 가지고 함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우리는 4차 함수까지를 일반화 시켜놓고 다룰 거예요. 3차 함수는 요거 위주로 다루시면 되고 4차 함수는 총 3가지인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있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런 4차 함수도 있겠지. 여기가 기울기가 0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기울기가 0인 상태가 되게 0 되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극대극소를 다 가는 놈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얘가 대칭의 상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너무 다양한데 사실은 얘 2개가 같은 거야. 이거 2개가 같은 거야.
그렇게 읽으면 돼. 요놈은 여기서의 접선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면 얘가 돼. 되겠어? 네. 요놈은 이 공통인 접선을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네. 이걸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면 얘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대칭인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형을 하나, 둘, 세 개만 다루겠다는 거지. 네. 됐지? 일단 얘가 조금 더 쉽게 생겼어. 얘가 좀 더 쉬워. 우리는 이 상태로 안 다룹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풀 거라고 그랬어. 기본형은 이거로 다룰 거고, 얘도 이대로 안 다루고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 거야. 네. 기본형은 세 가지만 다룰 건데, 이놈은 아까 얘기했어. n차 방식. 맞지? 요거 두 개만 다루면 되는데, 얘가 좀 더 쉬워. 대칭 구조가 눈에 보이니까. 네. 여기를 y축으로 두면 돼. y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옮기면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y축으로 놓고 좌우 대칭으로 돌 거야. 그럼 얘는 짝수창만 가지겠지. 네. 그죠? 네. 짝수창만 가질 거고, 요 점, 이게 기울기가 0인 점이고요. 네. 얘도 기울기가 0인 점이야. 기울기가 0인 점이 미분에서 기울기 0인 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맞죠? 처음에는 얘를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문자로 두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것도 쟤처럼 아예 이 기본인 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찾아낸 거야. 그 함수를 찾아봤더니 요 함수는 이렇게 생겨요. 네. 여기가 또 1이야.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지? 네. 그래서 이 길이가 1, 요 길이도 1, 요 길이도 1. 그래서 4차 함수인데 극대극소를 3개 갖는, 극점을 3개 갖는 4차 함수인 경우에 기본 함수는 이걸 가지고 다룰 거야. 근데 이렇게 딱 예로, 물론 이 경우로 주는 경우도 있어. 정리했을 때 딱 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 길이가 1이 아니고 2가 돼. 그럼 x축으로 2배 늘린 거지. 맞지? x축으로 2배를 늘리면 y쪽으로는 몇 배 늘려야 될까? 이게 최고차의 개수를 1로 유지하고 싶거든요. 자, 최고차 항만 볼 거야. 그러면 16? 그렇지. 얘가 2배가 되면 얘는 16배가 돼야 돼. 이놈의 좌표가 2로 바뀌잖아? 그럼 이놈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3차 함수도 그래. 여기가 1이 아니고 2로 늘었어. 2배가 됐어. 그럼 얘는 y쪽으로 몇 배 늘려야 돼? 그렇게 늘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계산을 되게 많이 줄 거야. 확대 축소까지를 묻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거의 한 60%? 50%, 60% 정도는 그냥 이 상태를 물어. 50%는 그냥 이 상태를 물어. 네. 그런데 나머지 한 40, 50%? 30, 40% 정도의 문제들은 확대 축소도 물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네. 확대 축소 적용하는 거. 이 함수의 기본형은 얘로 다룰 거고,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다룰 거냐? 3중근을 가질 거지. 그리고 여기 또 근이 하나 있지. 이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점의 위치가 또 일반화가 돼. 요 위치는 4차 함수니까 몇 대면? 얘는 3대 1 되는 거죠. 3대 1 되는 이 점을 그냥 우리는 또 함수로 주는 거야, 이렇게. 0에서 3중근을 갖고 얘가 3대 1 되니까 여기를 좌표를 그냥 4로 주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기본형은 x의 세제곱 x-4 이렇게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4차 함수인데 3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 함수를 기본형으로 줄 거야. 되겠지? 여기가 진짜로 이제 위치가 3이 될 거고, 여기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27. 여기가 마이너스 27이라는 점이 돼요. 이런 점의 좌표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계산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잖아.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은 문제 풀 때 계속 써먹으면서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 돼. 그러면 수투 단원에서는 정말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야.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케이스도 생각해야 되고 저런 케이스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분류를 해내야 되는, 내가 인덱싱을 나누기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내용이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네 걸로 소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 문제 풀면서도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 네.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뭐 계산이 좀 길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은 많이 줄일 수 있어. 계산식을. 정말 쉽게 좌표들이 나와. 훈련들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 어쨌든 3차함수가 나와서 최고 창의 개수가 1. 그리고 0일 때 함수값은 2분의 1. 그런 3차함수가 있대요. 그리고 3차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 건데, 이 gx는 그냥 fx를 쓰기도 할 거고, fx를 8만큼 더해서 만들기도 할 거래. 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gx를 만들 건데, gx라는 함수하고 f-2가 만나는 실근이 2분이래. 개수가 아니고 그냥 값이죠, 이거. 근이 2라는 거니까 x값이 2라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x는 2 하나뿐이다. fx의 극대값을 구해봐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어떤지, 이 f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이야. 3차 함수는 뭐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극대극소를 이렇게 가지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딘가 잘라서, 마이너스 2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를 잘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잘라볼까? 병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잘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은 이거 그냥 그릴 거고, 오른쪽은 얘보다 8만큼 올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란 얘기지. 이렇게 그릴 거란 얘기지. 요놈 대신에 요걸 그릴 거래요. 여기가 8. 이게 gx. gx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 fx는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얘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fx가 그걸 안 갖고 있을 뿐인 거야. 그림은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서부터 채워서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fx 플러스 8의 함수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f-2라는 함수값은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 상수함수를 그려서 f-1이라는 상수값을 그려서 이 gx가 이 그림이잖아. 얘랑 만나는 점이 x 이퀄 2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만나면 안 되네. 이 오른쪽에서 2에서 만나야 되는 거네. 그죠? 그렇게 그려지려면 도대체 f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고 마이너스 1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일단 왼쪽은 이런 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적어도 마이너스 2라는 점이 극대점보다는 같던가, 극대점과 같던가, 극대점보다 더 왼쪽에 존재해야 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한계점이 여기야. 더 왼쪽으로 가져도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림을 그려서 케이스를 나누겠죠. 그림을, 3차함수를 이렇게 나눠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실제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를 골라내는 거. 이거는 수능에서 다 많이 물어보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한 점을 여기로 잡아?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잡을 거고, 그러면 이 위쪽 그림은 얘를 8만큼 위로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죠. 이렇게 그릴 거지. 그러면은 상수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y 이퀄 f-2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는 만나는 게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이 함수랑 gx랑 만나는 점이 x 이퀄 2가 한 번 있어야 된다며. 여기 x 이퀄 2에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한 번만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많이 내려온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딱 이 점이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 얘기는 극대점과 극소점, 이게 이 간격이 4네? 여기가 2란 얘기잖아 지금. 요게 내려와서 여기서 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죠? 요 간격이 지금 4야? 내가 알고 있기로 4가 아니었는데. 기본형에서. 이 함수를 생각해봐. 여기가 변곡점이야. 그럼 이 간격이 1. 여기서 여기까지도 간격이 1.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2. 여기도 2. 이런 상황이네. 맞죠? 이 변곡점 중심으로 극대점까지 간격이 2. 극소점까지 간격이 2. 이래야 되는 거네. 그래? 2배 늘렸네? 네. 그러면 이 간격은 원래 4였거든? 네. 기본형에서. 근데 이 x축으로의 크기가 2배로 늘었으면 y쪽으로 몇 배 늘려야 돼? 8배. 이가 간격이 원래는 4인데 8배를 늘려야 되니 이게 3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8만큼만 올려서 여기서 접하게 하라고? 이게 되겠어? 그럴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극대점으로 잡으면 얘는 32가 돼야 돼. 근데 이놈을 8만 되게 만들어 주려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이 극소점이 2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점이 더 왼쪽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극대점이고 여기가 극소점이었으면 이거 32가 돼야 되는 거니까 8만큼만 올려서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2개가 나와요, 이렇게. 8만큼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만나면 2개 생기겠지. x 이퀄 2만 생기는 게 아니야. x 이퀄 2만이라고 그랬냐? x 이퀄 2라고 그랬냐? 2뿐이다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함수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할 건데 이게 x축으로의 확대 축소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2였으면 2배 늘렸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여기가 아니고 이런데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요런데 어딘가에 있는 거라서 여기 어디쯤에 x 이퀄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여기에 x 이퀄 2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간격이 8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오른쪽 그림을 8만큼 올렸을 때 만난 점이 2 하나만 생긴다는 거죠. 그지? 네. 요런 상태가 돼야 돼. 문제 주고 가는 게. 그때 구하는 건 뭐야? 이 fx의 극대값? 요거? 자, 이 그래프는요, 0일 때는 함수값이 2분의 1이래. fx만 생각하면 지금 요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요게 fx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한 가운데에 여기 y축이 있을 거고, 이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위치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0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2분의 1이면 뭐 이 정도로 x축을 이 정도 줄까요? 접선은 없네. 접선은 없네. 얘를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이 8, 함수값이 얼마?
2일 때 함수값은 그거보다 8만큼 줄어. 8만큼 줄어. 이게 X축 확대 수도를 모르니까 불편하네. 네, 식을 쓸게요, 이제. fx라는 놈이 최고차의 계수는 1이라고 줬죠.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문자가 두 개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 두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2 집어넣은 함수값의 차가 8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용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리고 2일 때 기울기가 0 되는 거. 조건 두 개 가지고 문자 A, B 결정하는 거지. 이거는 기본형 쓸 일이 없네요. X축으로 확대 축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간격이 1, 변곡점이 있으면 요 간격이 1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극대값까지도 간격이 1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만나는 점까지도 간격이 1 돼야 되고, 이걸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숫자들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걸 못 쓰게 만들어놨네. 선생님처럼 기본형인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이제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걸 못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요거 가지고 2일 때 기울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랑 2일 때 함수값의 차가 8. 그거 두 개 이용해서 문자 A랑 B 두 개 결정하시면 돼요. 얘는 t 이퀄 2 그리고 t 이퀄 마이너스 25에서 불연속이래. fx는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기울기 0된 점은 0되는 점은 1과 4뿐이다. 이거 가지고 뭐 하래? f-1의 함수값을 구해라. 이건 좀 많이 쉽겠다. 이건 많이 쉽겠다. 아까 사차함수 중에서 기울기 0 되는 거 두 번 있는 게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가 1이고 이때 함수값이 얼마였지? 이게 기본형이란 말이야. 이 간격이 얼마야? 얘 이만큼 올린 거야. Y쪽으로 이만큼 올리고, 그리고 기울기 0인 점이 이렇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는 0과 3이었죠. 기울기 0인 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야. 이해가? 내가 가진 기본형 함수는 x세제곱 곱하기 x-4였거든요. 내가 가진 기본형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함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올린 그래프. 그지? 네. 그러면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1만큼, 2만큼 올리면 여기가 이제 2만큼, 이렇게 생기겠죠? x축이. 실제 x축이. 너무 많이 내렸나? 27역인데. 요 정도면 이제 x축이 이런 데 생길 거고,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0된, 원래 있었던 x축. 그리고 x축 방향으로도 1만큼 옮길 거니까 여기가 y축이 아니고, y축이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요 놈의 위치가 1. 여기 1. 여기가 이제 5. 요 놈이 4. 이렇게 생기겠네? 4일 때, fx가 0 되는 요 놈. 파보다 커야 된대. 맞네. 그죠? 그럼 이제 함수 그대로 쓰면 돼. fx는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옮긴 거야. 네?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올린 거야.
함수값 구하래. 끝. 계산이 없어진단 말이야. 기본형을 쓰면. 그지? 요런 것들, 요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이거는 그리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야. 그죠? 처음엔 뭐 자꾸 그려봐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손으로 안 그리더라도, 이런 상황이구나를 이제 안 그려보고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피가 없지. 식 한 번 그냥 쓰면 끝나는 거잖아. 삼차함수 fx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 gx가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건 접선이겠네. 그지? 삼차함수 fx랑 직선 gx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접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두 개 뺀 함수 보는 거고. 빼서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fx는 0일 때 극대값 27을 갖는다. 해봅시다. 3차 함수는 0일 때 극대값 27을 갖는데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y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함수값이 27이래. 3차 함수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래니?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이 함수가 기본형이겠거니라고 생각을 먼저 할 거야. 확대 축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적용해주면 되거든. 근데 y값이 27이니까 있으려나? 원래는 이 간격이 얼마였지? 3차 함수일 때? 이 간격? 4였어, 4. 오케이? 여기가 이제 원점일 때,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이 간격이 전체가 4였는데, 내가 이걸 x축으로 2배 늘렸다고 생각하면, y축으로는 8배 늘려야 되죠? 2의 세제곱만큼? 그래서 4, 8, 32. 이 간격이 32가 돼야 돼. 그러면, 근데 여기가 27이라니까, 32를 만들려면, x축이 뭐, 요렇게 지나가서, 요놈의 함수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럼 되겠지. 그러면 요놈의 x좌표는, 우리가, 여기가 2가 되고, 요놈이 4가 되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fx가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만약에 확대 축소가 아예 없었다면, 얘는 위에 붕 떠 있는 그래프가 되겠지. 위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함수가 x축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27. x축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가 2야, 2 그냥. 이 변곡점이 1. 이해되겠어? 어느 놈인지 난 모르겠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거든요. g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접할 거래.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접하든가.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쭉 내려가서 여기서 한번 만날 거고 접하는 게 여기 있으니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그 접선에 대한 얘기를 어디 갔니? fx랑 gx를 빼서 절대값 취했을 때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 점이 이 점인 거지. 그 점이 이 점인 거지. 여기가 얼마라고? 얘는 말이 안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더 0에 가까운 놈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넘지. 이 얘기란 얘기네. 여기가 마이너스 3. 됐어요?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는 거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함수가 있는데, 원래 요 놈이 25고, 요 간격이 2고, 여기는 23. 이 그림이란 얘기거든? 이해 가겠어? 그러면은, 23, 그러니까 2에서 접하는 3차 함수를 생각하고요. 그 놈을 23만큼 올려줬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fx를 또 바로 쓰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2를 실근으로 하나 갖고요. 이 x 이퀄 2를 중근으로 갖는 3차 함수였는데 걔를 23만큼 올려준 거야. 이렇게 그냥 fx를 써버리는 거지. 이해하겠어? 저렇게 작업을 하면 이거 문제에서 뭐 구하래? 그냥 극속도 구하면 되는 거야? 시간 안 써도 되네. 극속도.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최고차의 개수만 알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확대 축소가 있었으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5였을 거거든? 근데 그렇진 않대. 그죠?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통해서 아, 이거 2배 늘린 거 안 되네. 라고 알았어. 그럼 확대 축소가 없는 거니까. 바로 이제 극소값은 2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계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기본형을 잘 써먹으면 수투가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기만 해서는 이렇게 안 돼. 네가 문제 풀 때 자꾸 적용해봐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접선이 나온다든가 4차 함수의 접선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써봐. 모든 문제가 다 이걸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한 8, 90% 접선이 나올 때는 이 기본형 함수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안 틀리면서 풀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정말 고민하고 막 케이스 나눠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또는 만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만점 맞기 힘들어. 거의 대부분 뭐 의대 지원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 보면 1시간에 한 바퀴 다 돌려요. 수능 문제. 1시간이 안 걸려.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 그게 가능하려면 계산을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수능 시험이 수학이 100분이죠. 네. 100분인데 한 바퀴 싹 돌리면서 이건 좀 어렵네 체크해서 넘겨놓고 그런 거 한 3개 정도. 나머지 문제에서는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그 앞에 40분 내지 1시간을 쓰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푸는 문제에서 틀리는 게 나오면 나는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맞춰도 점수가 그 자리야. 그러니까 이 앞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그래야 만점이라는 게 가능해져.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 툴을 내 걸로 소화를 해내면 한 걸음 좀 가까이 갈 수가 있겠지. 이거 없이 가려면 아주 힘들어. 다 계산해서 만들려면 힘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미적분 쪽에서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계속 보여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건 뭔지도 알겠어, 내용도. 그리고 문제 잘 풀었어, 내가. 근데 계산을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네가 고민을 좀 해보고 내 머리 잘 안 되는데? 그럼 물어봐.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얘기해 줄 거고 선생님도 못 찾는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언급을 해줄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훈련을 자꾸 많이 해보시고 기본형 함수를 자꾸 활용을 하세요. 네. 알겠죠? 이거를 알려주는 선생님은 거의 없어. 또 대치동까지 가야 돼. 그래도 거기 가도 선생님한테 배웠던 선생님들이야. 그러니까 나처럼 원활하게 못 써. 쓰기는 하겠지. 공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적용을 하겠지. 근데 선생님만큼 원활하게 쓰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한테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되겠죠? 네. 어쨌든 미분 쪽에서는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거를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서 갖고 오는 내용 중에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풀어서 답이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계산을 좀 많이 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물어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고 하고 나면 저 뒤에 이제 그래프 그리고 나면 뒤에 속도가 속도 나오겠지. 속도가 속도는 그냥 미분이 가지는 기본 성질인데 단어만 바꿔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요. 추가되는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한 글자도 없어.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면 미분의 본질부터 얘기를 해야 돼. 미분은 우리가 뭘 다루려고 미분이란 걸 공부했냐면
출발선이 일단 극한이었잖아, 그지? 근데 누구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였냐면 기울기, 평균 변화, 기울기 극한을 하던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fx를 얘를 통해서 이 fx를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 이 기울기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질 건데, 그래서 우리 도함수 공부하고 나면 이거부터 나오잖아.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뭐 나와? 극대극소. 그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기 나온단 말이야. 얘가 본질이야, 지금.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이놈이 가지는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거야. f 프라임 x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그러면 fx는 증가. 그죠?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이 가지는 전체, 미분 처음부터 끝까지 얘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fx의 증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자, 이 얘기야. 자, fx의 증가 감소를 f 프라임의 부호로 판단하자야. 이게 미분의 본질인데, 속도, 가속도 단어는 이거 단어들만 바꾼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오냐면 위치가 와요. 그럼 위치를 미분한 함수는 무슨 함수? 속도 함수가 되는 거지. 위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속도 함수의 부호로 판단하자는 게 속도, 가속도 단원 얘기야. 이 얘기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너한테 이 함수를 줘. 그럼 얘를 만들어 놓겠지. 나는 뭘 판단하냐면 얘가 가지는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판단해서 그거 가지고 위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면 물어보는 내용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뭐 또 올라가다 내려가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운동이. 그지? 자동차 운동 같으면 앞으로 직진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막 이런 운동을 얘기할 거고, 수직성 운동만 얘기할 거고, 보통은 이제 1차원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운동 방향이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딱 이거밖에 없어. 2차원이면, 차원이 2차원으로 바뀌면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이걸 묻진 않아, 지금. 그냥 되게 단순한 운동 방향밖에 안 물어봐. 위로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그죠? 이건 1차원 운동이거든, 다? 그러니까 1차원 운동밖에 안 물어볼 거야. 그놈이 플러스를 가지는지 마이너스를 가지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묻다 보면은 처음 출발 위치와 같아지는 놈, 그런 거 찾으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 값이 0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지. 그지? 그때 뭐 속도 물어보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해석 자체가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할 때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적분도 마찬가지로 적분은 적분 계산을 못하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그 적분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적분 연산과 면적은 다르다야. 그지? 우리는 분명히 적분 계산하려고, 아니, 면적 찾으려고 적분이라는 도구를 쓴 거야. 근데 적분이라는 도구 자체가 면적은 아니었던 거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죠? 속도와 거리도 이 얘기야. fx를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 이걸 거꾸로 한 게 적분이죠? 이걸 지금 속도, 가속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위치나 얘가 위치 또는 뭐 높이, 뭐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주면 얘를 미분할 거래. 뭐가 나온다고? 속도 함수가 나온다고. 그럼 거꾸로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나 높이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물어보는 거는 면적 물어보잖아. 그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적분 단원에서 공부할 때 인테그랄에 f 프라임 x를 한 것은 그냥 정적분 값이고요. 이건 정적분 값이고,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 그죠? 얘가 면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속도 거리 단원도요, 그냥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고 얘 절대값 취해서
그래서 적분을 해. 그럼 면적이 나오거든? 근데 이걸 운동으로 얘기하면 면적이 뭘 뜻하는 거냐면 실제 움직인 거리를 뜻하는 거야. 단어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적분이 가지는 본질이 이거거든. 이거 구분하자야. 그러니까 속도 거리도 이거 구분하자야.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했는지 아니면 면적으로 계산하는 건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면적으로 계산해야 돼.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럼 적분 단어는 뭐 어려울 게 또 없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 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다루다 보면 본질을 좀 놓치고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다 보면은 막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어제 풀었던 그 삼각함수 문제가 그런 거야. 본질에 집중을 하면 했으면 얘를 도대체 왜 이렇게 삐죽하게 옆으로 빼놨을까를 고민을 좀 했었으면,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각인 상황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반원을 생각해서 지름을 표현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치게 돼. 자, 일단 어제랑 오늘이랑 전체적으로 지금 가온이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 좀 공부했던 부분들을 좀 먼저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미 수투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다룰 때 쓰려고 하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 수투에서의 도구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아야 돼. 너가 막 문제 풀다가 이건 숫자로 틱 이건데? 틱 계산해.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이건 이걸 것 같은데 찍었는데? 우연히 맞았네. 이거 한 친구한테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무기야. 그래서 자꾸 써먹어버려서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를 하도록 하시고,